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에 발맞추어서 빅스텝 0.5bp를 이제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 2017년도 이후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통화량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역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풀려진 그런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제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향후에도 미국 연준 회의가 있을 텐데 연준 회의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 이상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0.75bp 정도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연준에서 0.75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혹시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자본들이 또 유출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환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에 통화 수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율에 따른 불안감이 외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 배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통화 수합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식단 물가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성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즉 성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성장, 고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 보시면은 영끌족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문제가 다시 이제 시한폭탄으로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품이 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에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좀 꺼져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더욱더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거나 꺼리거나 정말로 지금 투자하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좋은 물건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 시장,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하락 기조가 이야기 나온다고는 하지만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3년, 4년 또 지나고 나면은 그때 위기였지만은 좋은 기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토지라고 하는 거는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개발지 토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한 수요로 인해서 집가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테크는 꾸준하게 해야 되고 토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현금을 만약에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금망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물건, 좋은 위치에 있는 재테크 상품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할 좋은 기회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토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년 한 6월 1일이 지나고 나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게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계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왜 토지에다가 또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토지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서울 땅값 2천조 원 돌파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땅값이 무려 2천조 원입니다. 이거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중에서 제주도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68.7%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준치는 1년이 아니라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4, 5년 동안의 수치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68.7% 이상, 결국에는 1년에 10% 이상씩 그 집가 상승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 제주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국내 토지 가치가 무려 6,207조 원으로서 조사된 가운데 서울 땅값이 한 2천조 원 정도, 그러니까 6,200조 원 중에서 2천조 원 차지하는 게 서울 땅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국교교통 통계누리에 게재한 토지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총 면적은 10만 431.8 평방킬로미터, 대략 한 315억 평 정도 되는 국토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국토 면적에 대한 토지 가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한 6,200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자, 5년 전에 2017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4,469조 원에 비해서 38.9%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가액이 6천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토지가액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 2018년도 8.2%였는데 작년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간 땅값 총액이 많이 오른 지역은 제주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그 상승률은 전년 대비 68.7%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국 평균 상승률인 38.9%를 상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도 이후에 전국 평균 상승률은 38.9% 정도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60%를 넘어가는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탑으로 땅값이 급상승하는 지역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그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 땅값이 조정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정기가 있을 때 조정기 가격이 하락 기조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거야,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세관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때
제주도가 한동안 가격이 올라갔다가 상당 기간 동안 한 10년 동안 조정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제주도에 세계 7대 자연 경관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부터는 땅값이 지금까지 근 한 15년 이상 땅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띄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에 대한 변화는 계속해서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그 새만금의 군산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이 제주도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것이 전문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들과 전문가들이 보는 눈, 그리고 투자 타이밍은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하락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들은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인 전문가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 또한 마찬가지로 한 10여 년 동안 조정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이 바로 바텀을 찍고 상승 기조가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10년 이상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제주도의 상승률만큼 이상 분명히 투자 수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요, 새만금에 대한 상승 기조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 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군산과 김제, 군산을 묶어서 지금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군산이 내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많은 기업들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인과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어떻습니까? 공사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기조, 상승 기운이, 상승 분위기가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군산은요, 여러분들 10년 이상의 조정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많은 시간의 조정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응집력, 응축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용수철처럼 엄청나게 눌려진 상태에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기회만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려진,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군산에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앤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인을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프라이스 리딩할 수 있는 위치와 지역을 선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게끔 정말로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